아기도 중요하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 둘러싸인 장난감으로부터 초등학교 교사의 태도와 기대에 이르기까지 신생아실 창을 통해서 바라본 모든 아기가 만약에 정리적인 색깔의 담요에 쌓여있다면 당신은 어느 쪽이 여자아이고 어느 쪽이 남자아이인지 알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아기들은 젠더 중립적인 담요로 감싸더라도 며칠 안에 그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트랙터 부품들로 만들어진 모빌을 아기 침대 위에 매달면은 아기의 완전한 몰입을 통해 그 아이가 남자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아기가 당신 얼굴에 더 매혹된 듯이 당신을 향해서 웅얼거린다면 그 아기는 여자아이일 승산이 높다. 웅얼 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주장에는 문제가 있고 내 조직화가 행동을 설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행동적인 차이는 배우의 뇌에 관해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는 주장을 정말하고 싶다면 실제로 그들의 뇌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최근의 기술 진전 덕분에 우리는 아기 뇌가 세상에 도착했을 때 심지어 그 전에 어떠한지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발달 심리학에도 발전이 있었다. 발달 심리학도 이제는 아기 뇌와 그 뇌가 몰입하는 세상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모델의 영향을 받는다. 아기 뇌를 들여다보는 창. 갖는 아기의 뇌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할 수 있게 된 일이다. 여기에서 뇌 촬영은 신경과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할 가치가 있다. 영안의 지도를 위해서 유명한 방법은 근적에선 분광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임신한 순간부터 아기의 뇌는 경악스러울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오죽하면 꽤 고리타분한 신경과학자들이 울창하게나 왕성하게와 같은 말을 구사하는가 하면 출생 전에 분당 25만 개의 신경세포가 형성되고 초당 700개의 신경세포 연결선이 새로 형성된다는 기절초풍할 통계를 인용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는가? 신경세포의 가장 극적인 성장은 제3분기 임신기를 셋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기간의 후기에 완료된다. 임신 말기와 그 이후까지도 더 성장하겠지만 구성요소 대부분은 아기 뇌가 세상을 만나기 한참 전에 마련된다. 제3분기에는 경로도 이미 구축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뇌에서 연결선을 신호하는 벽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경악스럽게도 뇌 형성선이 새로 발전했다는 말은 아기가 아직 자궁 안에 있는 동안에 이 작디 작은 뇌에서 초기 네트워크가 출현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이다. 태어났을 때 갖는 아기의 뇌 무게는 약 350g, 즉 성인 뇌 무게의 약 3분의 1이다.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극적인 성장률이 이어진다. 처음에는 하루에 약 1% 수준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첫 92일이 지나면 하루에 약 0.5%로 점차 느려지는데 이 무렵이면 크기가 2배 이상 커져 있다. 성장률은 뇌 전체에 걸쳐서 똑같지가 않다. 더 기본적인 구조와 연관되는 영역, 이를테면 시각과 운동을 통제하는 영역은 더 빠른 변화를 보인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소뇌는 운동을 통제하는 데 첫 3개월 동안의 크기가 2배 이상 커진다. 6살 무렵 아기의 뇌의 크기는 성인 뇌의 약 90%가 될 것이다. 이런 성장 가운데서 해백질이 담당하는 부분은 가지 돌교의 발달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시냅스가 증식하는 양상과 관련이 있다. 이 표면 성장 밑에는 매우 단기적인 연결선이 훨씬 더 많이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 과거에는 이 놀라운 초기 성장을 오로지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선이 형성된 결과라고 생각했다. 성인과 같은 소위의 뉴런을 가진 신생아 버전은 그리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영아 뇌의 겉질에 있는 뉴런의 총수가 생후 첫 3개월 사이에서 최대 30%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처럼 극적인 뇌의 변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순서는 모든 아기 인간에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과정이 대부분 그렇듯이 변화의 정도와 시기에는 개인차가 있다. 파란 뇌, 분홍 뇌,
파란내와 분홍내. 내 촬영 초기에 이것은 사실 다루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연구에 참여하는 아기 수가 일반적으로 매우 적어서 여자 아기와 남자 아기를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영역의 데이터가 흔히 그렇듯이 차이 발견 여부는 사용하는 척도에 달린 것 같아. 설사 남녀가 도서관에 똑같이 출발하더라도 남자아이와 내가 여자아이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더 나은 증거가 있다. 리뷰 논문의 저자들이 매우 분명히 밝히는 것은 총 내 크기의 차이를 어떤 종류의 기능적인 이점이나 불리한 점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척도는 뉴런 연결성이나 소형체 밀도처럼 기능과 관련된 요인의 성별로 형태가 다른 차이를 변명하지 않을 수가 있다. 단성교육운동은 이 경우를 놓쳤던 것이 분명하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뇌 크기 차이를 고려하여 남녀 교육 과정에 시차를 두어야 한다. 뇌 크기의 의미에 대해서 같은 종류의 근본적인 오해가 19세기에 사라진 오온수 채권자들을 시시낙낙하게 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자아기와 남자아기 뇌의 좌우 차이는 언어나 공간 처리와 같은 기술의 남녀 차이 기반이라고 주장하는 이 차이는 일찍부터 찾을 수 있을까? 태어났을 때 모든 아기 뇌의 좌우 구조가 다르다는 보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피와 몇몇 주요 구조가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크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성인의 특징적인 패턴이 반대다. 태어날 때부터 이 일반적인 DNA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데 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성차의 존재는 늘 그렇듯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답은 이번에도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 2007년에 길모 연구실은 뇌 부피를 살펴보고 남성 영아와 여성 영아의 비대칭 패턴이 비슷하다고 보고했다. 방구 비대칭의 성차를 측정하려는 동기의 부가적인 측면은 출생 전의 호르몬과 연관성 그리고 이런 호르몬에 대한 차등적인 노출이 좌우 뇌 비대칭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리라는 의견이었다. 당신도 지금쯤이면 아마 알았을 테지만 태어날 때 또는 어린 시절에 뇌에 성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초점은 이제 영아 뇌의 연결성 척도로 그리고 성차의 증거를 찾아 그것을 면밀히 조사하는 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뇌 안의 기능적인 연결성이 태어나기 전부터 상당히 정교하다는 증거와 함께 성인 행동을 뒷받침하는 종류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일찍이 형성되는다는 증거도 알고 있다. 뇌 안의 기능적인 연결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동력학은 뇌의 더욱더 작은 부분의 더욱더 보잘것 없는 치수를 광범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보다 뇌 기능과 바깥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아기 뇌의 가소성은 알다시피 뇌 발달 초기 특히 혈액 경로가 확립되고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선이 싹트는 때에 뇌는 가소성 또는 변형 가능성이 최고에 달해 있다. 성장의 시기와 패턴은 세심히 조직되어 전개되는 일종의 유전적인 청사진을 반영하겠지만 그 청사진의 발현은 생력과 포함 심지어 일탈도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이 성장하는 뇌가 그 사건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로에 따라 거의 어김없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1989년에 루마니아 혁명 후에 이런 조건이 발견되어서 개선을 위해서 중대한 활동이 시행되었다. 당시 시설에서 발견한 아이들은 다수는 입양되었고 일부는 연구자들이 추적하여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회복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했다. 그런 조기 박탈 효과는 뇌의 행동 수준 모두에서 볼 수 있었다. 인지적인 결함이 심각했다. 진행지수 검사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았고 언어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았다. ADHD를 진단받은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문제와 비슷한 주의력 문제가 흔했고 공격적인 충동도 발발했다. 이런
루마니아 공산당 지도하에서 있었던 아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보았네요. 어린아이들은 내 구조와 기능은 유전기 경험의 영향을 받은 듯 했다. 그 아이들의 대적은 아이들보다도 뇌의 신경세포 부피가 작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가 여러 번 있었다. 이는 대개 이 세포들 사이에서 통신체계가 방해받았을 그 징후다. 뇌 안의 신경세포 경로 상태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대변하는 백지를 살펴본 결과도 이런 경로의 효율성이 우리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유의미하다. 뇌에서 특정 구조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야 파괴적인 초기 환경이 이 발달적인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유용한 통찰력이다. 현재 콜ум비아 대학의 님 토트넘과 그녀의 연구팀은 무차별한 친화성의 문제를 조사하여 이런 비진행적인 사회행동의 기반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 연구에서 그들은 미국에 입양되기 전 생애 첫 3년 동안에 해외 시설에서 양육되었던 6세에서 15세 사이의 아이 33명을 살펴봤다. 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길러진 대저군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로 이런 무차별한 친화성을 보여주었다. 다행히 루마니아 고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부정적인 사건은 드물다. 하지만 발달적인 뇌의 가소성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심지어 훨씬 덜 지독한 어린 시절 불운 이를테면 상당한 가정부나 정서적인 학대에 노출된 경험, 보살피지 못한 부모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사회적인 뇌 네트워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아기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간 아기는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동물은 종류에 따라서 태어났을 때 가진 역량과 능력이 다르다. 조수성 동물로 알려진 일부는 비교적 독립할 준비를 마치고 나온다. 즉 처음 몇 분 안에 일어서서 젖을 빨 수 있다. 아기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면 당신이 다 자랐을 때의 뇌 크기가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의 발달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 요인에 따라서 당신이 태어날 때 지나올 산도의 크기도 달라진다. 인간의 경우에 직립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골반의 변형이 산도의 크기를 제한하는 결과로 아기의 머리는 산도의 크기만큼밖에 커지지 못한 채 바깥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자연이 친절하게도 결정한 바에 따르면 간절히 기다리는 자식이 다 자란 시점에 갖게 될 머리가 크기가 56cm라고 가정했을 때 당신 몸은 당신의 임시 하숙생 머리가 35cm로 뜨개질한 보닛에 맞을 때가 되자마자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려줄 것이다. 단점은 갓 태어난 인간의 육체적인 무기력이지만 만숙성의 장점이라고 주장되는 것 중에 하나는 생후에도 내가 발달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완성 인간 뇌는 도착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주인의 행동을 보고 추론하자면 뇌는 집중력이 대단한지는 몰라도 지극히 기본적인 체계다. 나는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발달 심리학 교과서의 페이지 바깥에서 작동 중인 신성한 뇌를 직접 경험했다. 빠르게 분명해졌듯이 내가 낳은 것은 정말 작지만 극도로 우렁찬 전송장치였다. 그녀의 소화기와 연결된 일정의 결핍 그리고 또는 아랫도로의 상태를 끊임없이 신호하거나 그저 그녀의 발성 역량을 자발적으로 보여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그녀는 타이머는 어두운 시간 동안에 제대로 활동하도록 맞춰져 있었고 35분여마다 재부팅되었다. 무작위 점검도 시행될 터라 그녀의 노동 인력으로서는 상시 대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대단한 수신장치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소리는 매우 효과적으로 감시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더 숙련된 연구자들은 신생아의 기술을 시험하는 매우 영리한 방법을 고안하여 신생아가 실제로 수동적이고 지극히 비효율적인 수신장치에 불과한지 아니면 겉으로는 보이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우리는 이제 아기의 뇌에서 아무리 작은 요소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상세한 사진을 얻을 기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발달 심리학자는 갓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셜록 홈스와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아기가 주의를 기울여 있음, 그녀에게 제공한 소리나 시각을 좋아함, 다른 자극이 아닌 한 자극을 선택하고 있음을 신호하는 매우 작은 징후의 포트폴리오를 축적해 왔다. 아기의 소리 세계. 아주 작은 인간의 청각적인 세계는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꽤 중요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산난달보다 일찍이 한 연구는 이 기술을 입증하기 위해서 MMM 반응을 사용했다. 갓난아기는 자신의 소리 풍경에 있는 정기온 차이에 미세하게 맞추어지는 듯 하다. 어떤 소리가 소리 풍경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는 현상은 청각계의 가소성을 대변하는 척도다. 예컨대 모국어가 일본어라면 영어에서 중요한 그 구분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작은 인간들은 소리를 구별하여 들을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사회적인 중요성에 관해서도 상당히 정교한 단서를 습득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눈에 따르면 아기의 시각은 청각보다 덜 정교한 편이다. 망막과 시신경의 기본 구성 요소는 약 30초의 임신기간이 자리를 잡지만 눈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망막에 또렷한 상을 형성할 수 없으므로 태어났을 때 아기의 세계는 상당히 흐릿하다. 하지만 무력하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신생아가 얼마나 정교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하여 아기 시각계가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자. 밝기, 처리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임신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함께 움직이는 두 개의 눈은 우리가 대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주변 세계를 훨씬 덜 흐릿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갓난아기의 두 눈은 가끔 따로 놀아서 부모를 불안하게 한다. 아기도 기본적인 색각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갓난아기가 일반 회색보다도 색깔이 있는 자극을 더 좋아할 뿐 아니라 선택권이 주어지면은 붉은 계열의 자극을 제일 오래 쳐다보고 또 푸른 계열과 노란 계열의 자극을 제일 짧게 쳐다본다는 말이다. 물론 눈은 단순한 시각 정보를 수신하는 장치 이상이다. 눈은 사회적인 기능도 갖고 있고 눈 맞춤 시선은 한편으로 마치 통신장치처럼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무언가로 관심을 끄는 듯하다. 물론 눈은 보기 위한 것인데 보는 대상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에서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가려내고 있다는 초기의 징후다. 분명해지는 사회적인 인식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사회적인 충동은 뇌의 전문 네트워크가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우리의 진화적인 성공을 비교를 해도 무리가 아니다. 성인 인간대의 연구에서 초기 초점이 언어와 의사소통처럼 핵심을 이루는 인지기술 그리고 초상적인 추론 창의성처럼 새로이 나타나는 고급 기술에 맞춰졌듯이 발달하는 아기 뇌에 대한 초기 관심 대부분은 뇌의 변화와 지각 언어의 기본 기출현의 운동. 현재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토바이어스 그로스먼은 영아기의 사회적인 뇌를 살펴본 많은 연구를 검토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인간 영아는 그들의 사회적인 환경에 맞춰져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세상에 진입한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지를 고려하다 보면 내 기능의 성차가 이 과정을 뒷받침한다는 증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결과로 실제로 재현할 수 없었던 한 연구의 주장에 따르면 갓 태어난 여자아기가 남자아기보다도 더 오래 눈 맞춤을 한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태어났을 때 성차가 없었지만 똑같은 영아들을 4개월 후에 살펴보면 상당히 극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급여질의 새내기 부모에게 나누어지는 발달 이정표 가이드에 익숙한 모든 사람은 모든 형태의 영아 발달이 가장 흔한 특징이 초자하게 연구되는 집단이 보여주는 거대한 가변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경과학의 관심이 이제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적으로 바뀌면서 이 일선에서는 성인뿐 아니라 아기도 기술을 면밀히 조사받고 있다. 아기는 태어났을 때 매우 무력해 보이지만 우리가 보았다시피 그들의 정보 처리 체계는 놀랍도록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주어
머지않아 주변 세계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듯하다. 악인의 이런 기술을 얼마나 일찍부터 얼마나 많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 체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악인은 걷고 말을 해야 비로소 세상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인정받기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출발부터 사실상 사회적인 존재에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작은 상호작용 챗봇일까?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8절